보물을 찾기 위해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를 헤매는 사람들. 괜찮아? 예, 괜찮아요. 아, 많이 힘드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에 젖어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여기. 옆에 낭떠러지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산을 오르는 건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서기버섯 때문입니다. 고지대에 올라와야 진짜 이렇게 큰 것들, 진짜 오래 묵은 것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산에서 캐야 더욱 특별하다는 보물. 이 시기가 참만은 좀 쉬운 상대는 아니죠. 야, 그래, 이게 조심이야, 그래서. 참말을 찾기 위해 가시에 긁히고 넘어지며 산을 헤매는 약초꾼들. 발견하셨어요? 아니, 안 보이네요. 자연산 참말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보물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철갑상어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이곳에서는 매일 거대한 철갑상어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하나, 둘, 셋. 보물을 얻기 위해 차가운 물속에서 압력을 견뎌야 하는 작업자들.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사람들.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경상북도 구미로 떠났습니다. 나무에 거는 거. 그게 없다고. 네, 걸었던 거. 그게 없다니까. 대체 어떤 걸 찾으러 가길래 이렇게 짐이 많을까요? 서기버섯을 따라갑니다. 서기버섯이요? 네, 돌석자를 써서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그 맛있는 좋은 버섯입니다. 조선시대 왕비들의 별식으로 불리던 서기버섯. 양식이 되지 않아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직접 채취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버섯입니다. 주로 고지대의 바위나 절벽에서 자라 접근부터도 쉽지 않은데요. 바위에 붙은 귀 같다고 해서 서기버섯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모양새가 이끼 같아 이끼버섯으로도 불립니다. 이건 일명 나물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간편하게 뭘 따면 여기다 넣는 앞가방입니다. 우리 오늘 초보라서 열심히 주스라고 내가 이걸 좀 해준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네요, 약초 같은 거.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풀이죠, 그냥. 예. 초보에게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 주더니 단단한 밧줄과 하네스까지 전문적인 장비가 하나둘 등장합니다. 약초를 캐기 위한 산행에 비해 필요한 장비가 많다는데요. 고수들의 가방은 틀리죠? 장비를 다 넣은 가방 무게만 대략 20kg. 이걸 지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출발 지점은 660m 고지. 서기버섯이 주로 자생하는 1000m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고지대에 많이 있어요. 고지대. 그리고 더 고지대여야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행. 다행히 지대가 가파르지 않고 평탄하니 수월하게 산을 오릅니다. 보시면 이게 멧돼지 목욕탕입니다. 예? 멧돼지 목욕탕이요. 멧돼지 목욕탕이요? 네. 헹구고 막 그 비비고 여기서 막 뒹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멧돼지가 사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번식 기간이 되면 새끼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한 4월달, 5월달은 6월달까지는 조심해야 돼. 저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이 능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고바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옆으로 해서 능선 요 골창으로 해서 올라가자고. 네. 정해진 길이 없으니 산의 상황과 시간을 고려해 최적의 길을 찾는 것. 약초꾼에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으로 오르는 걸까요? 오르막길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오르막길. 그래야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우리 초보가 잘 따라오죠? 네. 가방 아무것도 안 맸잖아요. 그래, 앞가방 맸잖아요. 서기버섯을 찾으려면 우선 1000m 이상까지는 올라야 하는데요. 힘은 좀 들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평지보다는 가파른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경사. 평지에서는 곧잘 따라오던 초보자도 조금씩 지쳐지는데요.
힘들죠? 예, 많이 힘드네요. 겨우살이가 쫙 이렇게 붙어있네. 나무에 기생하는 식물인 겨우사리. 해발 높은 곳에서만 자라 겨우사리를 보고도 고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항암 효과도 좋고요. 지금 당뇨나 뭐 고혈압 이런 데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귀하다고 알려진 겨우사리도 마다하고 계속 산을 오르는 약초꾼들. 점점 험해지는 산세. 아직 녹지 않은 눈까지 있어 더욱 고된데요. 경사도 높은데 나무가 빽빽해서 기다시피 오릅니다. 수십 년 다녀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산속.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괜찮아? 예, 괜찮아요. 조심하라니까. 이게 나무가 죽은 나무. 죽은 나무. 조심해야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찍어가면서 올라가야 돼. 찍어가면서. 미끄러질 듯한 급경사를 따라 산행하기를 2시간. 드디어 1000m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서기버섯이 있는 곳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따라 200m 정도를 더 올라가야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약초꾼. 같이 가야지, 같이. 왜 그러세요? 맨날 선생님. 야, 그러다가 무릎 나가. 다 와가지고 그거 볼 마음으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쯤 되니 서기버섯의 매력 저도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시작된 산속 마라톤.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뛰는 걸 멈추지 않는 약초꾼. 제작진도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천천히 가요, 못 따라가요. 아이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이고, 조심히 하셔야지. 다른 사람 생각도 하셔. 아니, 힘들수록 더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처져서 안 돼요. 이거 힘이 빠집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뛰어가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네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모두 숨을 고릅니다. 서기버섯 캐러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네요. 자, 이제 바위들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보이네요. 여기는 1000고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귀한 서기버섯이 나올 거예요.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요. 아이고, 고생 많다. 다운됐어요? 못해. 이 1000m밖에 못 올라왔는데 아직. 형님,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 남았어요? 일단 지금 올라온 거에 한 3분의 1만 가면 돼. 안 해. 안 해. 못해. 4분의 1.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야, 형네 이게 직업이 안 들려요. 쉬운 게 아니라 안 들려요. 진짜 극한 직업이야. 안 들려요. 갑시다. 아이고. 뒷머리 털고. 괜히 따라왔다 싶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안 그러던 척 해야 돼요. 어느새 1100m를 넘었습니다.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약초꾼들의 발걸음도 서서히 느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옆에 낭떠러지예요. 서기버섯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붙어있네요. 얼핏 봐서는 낙엽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서기버섯. 공기 맑은 청정지역에서만 자라 절벽 위에 피는 꽃이라고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는다네요. 옛날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그 바치라고 했던 물건 중에 이 서기버섯이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게. 한 100g에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100g에요? 예. 이 무게가 이게- 안 나가요. 이게 말라 있어서 요만큼 100g 해도 한 이만큼 돼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바짝 말라있는 서기버섯.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부스러져 손을 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크래퍼라는 도구. 버섯을 온전한 모양으로 따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얘네들은 요 돌이 붙은 데 있잖아요. 거기만 떼어내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서기버섯 채취를 시작하는데요. 바스러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아, 얘도 크네. 그 정도면 큰 거예요. 그럼요, 이거 한 3, 40년 됐겠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서기버섯은 1년에 1mm에서 2m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때문에 큰 걸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와, 많이 크네 이거. 어디 갔어? 지금 이 밑에 저기도 바닥에 큰 거 있지? 바로 앞에. 요거. 날라갔는데 큰 거. 잠깐 사이에 망이 꽤 많이 채워졌네요. 이제 여기서의 작업은 끝. 다른 곳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이제 바위가 계속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스팟을 갖고 있는 서기버섯 군락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해지기 전에 하산하려면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절벽을 발견했습니다. 요 위에 큰 것들이 있어요, 서기버섯. 근데 여기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위에서 밧줄 메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절벽 작업을 하려면 장비는 필수. 힘들게 들고 온 로프와 하네스를 착용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동료입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봐줘야 되니까 위치도 봐줘야 되고 줄도 잡아줘야 되고.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하고 줄도 단단히 묶어주는데요. 준비가 끝나면 천천히 절벽 위로 올라섭니다. 내려왔어? 조심해.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데요. 이 정도는 올라와야 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지대에 올라와야 진짜 이렇게 큰 것들, 진짜 오래 묵은 것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떨어뜨려 줄게. 확인되겠어? 위에서는 줄을 봐주면서 안전을 담당하고 아래서는 서기버섯을 줍고 세 명의 호흡이 잘 맞네요. 예, 잘했습니다. 자, 떨어집니다. 한 손으로 줄을 잡고 서기버섯을 캐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씨알 굵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잘하고 있어? 네. 큰 것들 많이 떨어집니다. 큰 것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작은 것들은 더 크라고 놔두고요. 이게 진짜 클 때 딜이거든요. 더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큰 것들만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된 작은 서기버섯은 나중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뒤에 올 누군가를 위해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약초꾼들만의 법칙인데요. 3시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벌써 내려가요? 아, 근데 지금 더 욕심 부리면 여기서 그냥 조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욕심 버리고 그냥 내려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서기버섯 캐는 재미에 푹 빠진 새내기 약초꾼. 내려가자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본데요. 이제 내려와. 아, 좀만 더. 혼날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래요. 예, 혼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네, 넣어봐. 절벽까지 타면서 캐낸 서기버섯. 과연 오늘 채취한 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만큼이나 땄습니다. 이만큼이나. 지금 무게로 봐서는 그래도 한 1kg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많이 했고 큰 것도 많고. 100g에 10만 원 정도니까 1kg이면 100만 원. 1인당 일당이 30만 원이 넘네요. 하산할 때 다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예. 버리도 나쁘지 않겠다. 다친 것도 없으니 이만하면 오늘 채취 작업은 대성공.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 보람이 있는 하루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주한 약초꾼. 뭐라는 걸까요? 여기에 지금 따가지고 이제 물에 불려놓은 겁니다. 서기버섯을 손질하려면 먼저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는데요.
그러면 부드러워지면서 색도 회녹색으로 변합니다. 식감도 쫄깃하고 탱글탱글하다는데요. 뜨뜻한 물이 닿으면 향기가 나거든요. 약간 바다 해초류 냄새, 그런 냄새가 납니다. 산에서 캔 건데요. 그래도 신기하게 그런 냄새가 나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치대듯이 문지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게 바위에서 캔 거잖아요. 그러면 돌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돌을 씹을 수가 있어요. 서기버섯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금 서기는 요만큼만 놔도 진짜 풍부한 향과 맛이 납니다. 식감뿐 아니라 향이 좋은 서기버섯에 엄나무, 겨우살이, 능이버섯을 넣은 백숙까지 한상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여기 하나도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산에 가서 다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백숙이에요. 서기버섯을 캔 날만 즐길 수 있는 별미인 서기버섯밥, 그리고 백숙까지. 그야말로 호화로운 만찬이 아닐 수 없네요. 팔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도록 약초꾼을 하기 위해서는 기운 보충이 우선. 내 몸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또한 약초꾼의 덕목입니다. 역시 이 맛이다 그냥. 산행하느라 문제적 근육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산에 다니면 그냥 힐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초 중에 좀 누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좀 아프신 분들한테 그 원하는 걸 찾았을 때, 그리고 그걸 전달해 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됩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고창인데요. 담금주로 가득한 이곳, 30년 경력 약초꾼의 작업장이자 보물창고입니다. 여기에 있는 담금주들 중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라지인데, 자연산 산도라지인데 보통 키로가 넘어가요. 여기 같은 건 하수죠, 백화수. 우리가 말하는 자연산 백화수인데 이것도 한 2kg 정도 돼요. 엄청난 대물들이죠. 여기는 이제 해방풍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모래사장 같은데 있는 것들인데 지금도 많이 귀해져서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농광주, 말벌주, 최소 5년 이상은 숙성시켜야만이 우리들이 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국을 다니며 캐온 귀한 약초들은 대부분 판매를 하지만 남은 것은 담금주를 담아 소장하고 있다네요. 요새는 어떤 거 캐러 다니세요? 지금은 좀 찾기가 힘들어도 자연산 참마를 찾으러 많이 다니죠. 마의 종류 중 하나인 참마. 야산에 자생하는 것 대부분이 참마라고 하는데요. 재배하는 마에 비해 가격도 5배 이상 높습니다. 참마 채취는 땅이 녹은 이른 봄에 한다는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싹대를 올리게 되면 영양분을 전부 싹으로 올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손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어요. 자연산 참마를 찾기 위해 인근의 야산으로 나섰습니다. 참마를 캐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궁금해지는군요. 연장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옛날에 쓰던 거 다리가 부러져 버렸고 다시 만들었어. 이거는 흙을 퍼내야 되니까 합으로는 퍼내기가 힘드니까. 서기버섯 캘 때의 장비와는 좀 많이 다르네요. 카센터 같은 빵꾸 났을 때 타이어를 뺄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마 종류가 땅으로 깊이 들어간 습성이 나서 이거로 긁어내야 하는 부분이라. 오늘 산행에 참가한 약초꾼들의 평균 나이는 56세. 다행히 참마는 해발 200m 이내에 주로 낮은 지역에 있어 산행도 조금은 수월합니다. 일단 나는 아우하고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 볼 테니까
축은 둘리는 그래. 왼쪽 방향을 봐.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곡 비슷한 데 따라가서 한번 올라가 볼게. 하지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 참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인가 보다. 엉겅퀴가 벌써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왔네. 또 지형이 따뜻한 곳이라 그런가 봐요. 아직 눈이 남아있는 고지대와 달리 산 아래쪽은 봄 소식이 한창입니다. 알면 나물이고 약초인데 모르면 잡초다 그러잖아요. 또 뭔가를 발견한 약초꾼들. 그냥 봐서는 마른 나뭇가지인데 이건 뭘까요? 이 잎으로 만개떡 만들 때 그 잎을 싸는 거예요. 그래 만개나무라고도 불리고 이제 생양령, 한방에서는 토복령이다죠. 청미래 덩굴의 뿌리 부분을 토복령이라고 하는데요. 약초꾼들에게는 반가운 약초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가시가 억세가지고 손 안에 쑤시면은 보이지도 않아. 야산을 다닐 때 최고 사람도 옷을 많이 찍히는 게 이겼대. 안전을 위해 가시가 많은 줄기를 제거한 다음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가는데요. 오, 보이네. 토복령은 한방에서 주로 열을 내리고 해독에도 사용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야 이거 대물이네 대물. 튼실하네. 최근 들어서는 당뇨 환자들이 이걸 많이 먹게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캐가지고 물 끓여 먹으면은 불맛도 좋고. 한편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은 약초꾼들 역시 참마의 흔적을 찾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왜. 아이고. 야, 그래, 조심해,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나무인 줄 알고 있는데 가시가 있네. 아이고 이거 토복령을 캤던 청미래 덩굴의 가시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시가 안 보여요, 그냥. 그러지. 그렇게 했네. 벌써 계급장 가냐? 아이고. 30년 경력의 약초꾼을 따라다닌 지 채 1년이 안 된 초보. 산행을 나설 때마다 상처를 하나씩 달고 간다네요. 따가운데 지금 그래도 많이 상처를 많이 안 입혀서 괜찮습니다. 야, 내가 아우. 상처까지 입으면서 산속을 헤맸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 야, 여기 물도 좋다. 야, 내려놓고. 참마 대신 냇가를 찾았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끼니 때 되면 먹고 해야지. 아이고. 우선 목부터 시원하게 축입니다. 꿀맛이 꿀맛. 뭐 좀 발견하셨어요? 아니 안 보이네요. 별 소득이 없어서 그런지 표정들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몸이 축나면 안 되니 간단히 요기합니다. 네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약초로 만난 친구들이죠. 이제 만나서 보니까 나이가 같고 해서 세 사람이 친구고 이 아우만 이제 동생 되고. 야, 이제 약초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열심히 돌아다니고 굳은 일, 뭔 일 다 도맡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형들로서 미안하고.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일본 요리, 스시 좀. 아, 초밥 같은 거? 예. 특성이 맞더라고요, 또. 특성이 맞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또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주위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내려가자고. 아이고. 쉬는 것도 잠시 다시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는 없어. 여기 없어. 여기에 양지 쪽이니까 오늘 여기서 못 찾으면 꽝 친다. 꽝이야. 참마는 주로 해가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자생하는데요. 큰 나무들이 없어서 그늘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마. 드디어 참마의 시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 찾았어. 이리 와봐. 찾았다고. 반가운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오는 약초꾼들. 요게 마시방이고 줄기가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땅속까지 가는 데가 저긴지 저 위인지 아니면 이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땅속으로 연결된 가지를 찾는 것이 관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이거 같다 이거. 이거 마줄기 맞지 그치? 아 맞아.
이 정도면 이거 100%야. 역시 30년 경력의 약초꾼의 눈썰미는 다르네요. 그런데 어리둥절한 한 사람, 초보 약초꾼 눈에는 구분이 어려운가 본데요. 아직까지 봐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전에 먼저 참마가 있는 곳을 정확히 표시해 줍니다. 마 같은 경우는 워낙 부러지는 성질이 강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툭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부터 줄기 있었던 곳을 향해서 서서히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뿌리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파내려가는데요. 찾았다. 봐봐. 드디어 참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길이나 굵기는 알 수 없는 상황. 이제부터는 좀 더 정밀한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먼저 참마 주변을 두목대듯 나뭇가지로 지지해 줍니다. 흙으로 인해서 아니면 위에서 이제 독이라든가 그게 굴러내려왔을 경우 그걸로 인해서 부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마를 부러지지 않게 캐내는 것이 핵심. 대형 일자 드라이버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냅니다. 지켜보는 약초꾼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부러지지 않고 온전히 캐내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네. 야, 진짜 크다. 우와. 반응을 보아하니 대단한 걸 찾은 모양인데요. 꼴똥품도 이렇게 안 캘 것 같아. 저 처음 봅니다, 형님. 이거. 오. 15년 이상 된 자연산 참마, 그야말로 대물입니다. 자연에서는 한 10년 걸릴 것, 우리가 재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1, 2년이면 그 정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연에서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컸다고 봐야죠. 이건 뭐냐? 또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야, 이거는 맞아. 기네. 반가운 참마 발견에 서둘러 주변 땅을 파헤칩니다. 애매 찍어봤다. 내가 큰다겠다. 애매. 아이고 씨. 찍어버렸네. 밑부분을 찍었다. 그 키울 때 좀 조심 좀 하시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고야. 탁 부러뜨립니까, 형님? 나는 우리 친구처럼 점잖아 뭐. 형님하고 못 파는 파고. 게 스타일이 틀립니다, 형님. 나는 막 파버리네. 아이고, 아깝게 끝부분이 부러져 버렸네요. 이러면 상품성도 떨어집니다. 솔직히 봐서 제 망아도 아깝죠. 근데 친구인지 어떡합니까? 친구가 중요하지 마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뭐해? 한쪽에서도 참마를 발견, 땅을 파내려가는데요. 이번에는 꽤 깊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아예 처박혀가지고 맞아. 머리를 땅에 박고 해야 되거든. 이렇게 삽질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온 도구를 꺼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고 있을게.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거 다 집어요. 삽으로. 낮을 때는 괜찮은데 삽으로 괜찮은데 1m 막 1.5m까지도 막 파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비장의 도구. 이걸로 퍼내야지. 이거 냄비예요? 네. 이거 우리 집사람 이거 보면 뭐라 하는데 이거 모르게 갖고 왔어. 집사람 모르게. 야, 아우야. 예. 아우가 좀 해봐라. 나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참마를 캐는 작업은 그야말로 흙과의 전쟁. 요령도 필요하지만 지구력과 힘은 필수라는데요. 흙을 1m가량 파낸 후에야 모습을 드러낸 참마. 이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볼틈에 꽉 끼어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부러진 참마는 썰어 말려서 판매합니다. 통째로 파는 것보다는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재배한 것보다는 비싸게 판매가 된다네요. 가방 속에 만약에 그냥 넣었을 때는 무조건 4개에서 5개 정도 그냥 다 부러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헤쳤던 곳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원상 먹질 안 해놓으면 산신령이면 노예요. 그럼 산신령이 산에 돌아다녀봐 죽으라고 돌아다녀도 뭐 좋은 걸 안 보여. 잘하고 이거. 마무리를 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마는 껍질만 까서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요. 밥도 하고요. 전도 부치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을 겁니다. 참말을 숭덩숭덩 썰어놓고 밥을 해도 좋고 이대로 전을 부치면 고구마 전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는데요. 마는 그 아삭한 식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익혀도 괜찮더라고요. 전이 있는데 짝꿍인 막걸리가 빠질 수 있나요? 참마하고 막걸리를 섞어서 참 막걸리. 참말을 갈아서 막걸리와 섞어주면 된다는데요. 자연산 참말을 캐는 약초꾼들만 즐기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뭐 20년, 30년, 50년 영원히 같이 산행하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든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후 밥 한 끼 먹는 시간. 이 시간이 약초꾼들에게는 제일 행복하다는데요. 뭐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갔다 오면 마음이 뿌듯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뭐 약초를 키고 안 키고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돈 벌 욕심으로도 다니고 또 건강 욕심으로도 다니고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상꾼이라고도 어떤 때는 약초꾼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받은 만큼 항상 돌려주고 후세들을 위해서 또 그런 그 많이 씨앗도 파종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다음 보물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산과 강에 둘러싸인 이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3대 진미를 품고 있는 철갑상어. 최대 100년 이상 살고 2m 넘게 큰다는데요. 생김에 비해서는 온순한 녀석들이라는군요. 전체가 2,000평이 조금 넘는데 50개 정도 됩니다. 애기들 키우는 데는 작고 큰 고기 키우는 데는 좀 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작은 고기를 키우느라고 이제 이 비닐하우스도 씌워놓고 그 큰 고기들은 그냥 노지에 키우고 있습니다. 얘들은 몇 년 된 거예요? 요거 작년에 구한 티어들입니다. 양어장의 하루는 작업자들이 출근하는 오전 7시에 시작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뭐 찾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있어요. 수질 상태나 고기들이 밤새 이상이 없는지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육안으로 이제 이상 있는 고기가 식별이 돼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뒤집어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느리거나 그럴 때는 이제 가스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채 1년이 안 된 치어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눈 여기 물이 낮아요. 네. 25cm 25cm. 네, 올리세요. 네, 알았어요. 양어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총 3명. 50여 개의 수조를 살피다 보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시각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원래 저희가 사무 보조 업무가 주인데 이거 할 때는 고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투입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리 와, 뭐요? 누미 작업 반장이에요? 네, 반장이에요. 2년차 태국 출신의 작업 반장인 노매 지휘 아래 진행되는 오늘의 작업. 사람이 최고 5명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저희 양어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고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고기가 너무 커서 이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살인데요? 40에서 한 50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들어, 살짝 발로. 몸 길이 3m 50cm, 무게 250kg. 거대한 철갑상어가 수면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굴을 내민 덕분에 쉽게 위치 파악 완료. 이제 들어올리면 되는데요. 바닥에 붙어 사는 녀석이라 배 상처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거. 얼마나 힘이 좋으면 성인 남자 5이 매달려도 쩔쩔맬 정도입니다.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요? 네, 네. 오늘은 양어장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는 날. 사물을 보는 직원까지 총 출동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일부는 캐비어 생산하고 일부는 치어 생산하려고 꺼내놨습니다. 이제 철갑상어 알을 꺼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알이 생기는 거는 7년 정도 되면 충분히 생기는데 저는 12년 이상 되는 고기에서 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3kg에서 4kg 정도. 캐비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철갑상어 알은 1kg에 무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나 된다는데요. 시베리아 철갑상어라서 알 색깔이 약간 검정색을 띠어요. 알 맛은 약간 진한 그 계란 노른자 맛. 철갑상어 2마리에서 채취한 알이 대략 7kg가량.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갑상어 알은 알집에서 분리부터 하는데요. 알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도록 한 다음 세척합니다. 고가의 상품인 만큼 한 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소금을 첨가하면 마무리입니다. 캐비어가 가공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하신 것보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첨가물은 오직 소금 하나뿐. 가공에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와 양은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줄 수 없는 특급 비밀. 마지막으로 정확한 온도와 습도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 캐비어가 탄생됩니다. 일반 우리 김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김치도 이제 약간 익었을 때 좀 더 맛과 그 풍미가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갑상어를 키우고 알을 빼서 가공과 숙성을 거치는 데만 12년 이상. 까만 보석 같은 이 한 알에는 수많은 작업자의 시간과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화로차 한 대가 양어장을 찾았습니다. 철갑상어 어디로 납품되는 거예요? 납품 아니고 저희 횟집입니다. 아, 횟집에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 철갑상어 회로도 먹어요? 아이, 그럼요. 회하고 지리하고 맛있어요. 철갑상어를 회로도 먹는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붉은 살에 지방층이 노란색을 띠며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크기가 있다 보니 방어나 참치처럼 부위별로 모양과 맛도 다르다는데요. 이게 뱃살, 그 다음에 또 뱃살 이렇게 해서 얇게 뜬 게 있고요. 꼬리살이 있고. 저놈은 다 등살입니다. 별 양념 없이 끓이는 철갑상어 탕은 진하고 시원한 사골곰탕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색감도 되게 그 맛이 감성돔 비슷한 맛이 나고, 그다음에 그 뼈는 맑은탕을 끓이는데 맑은탕은 천상의 맛입니다. 횟집에 보낼 철갑상어를 잡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몇 마리 퍼야 돼요? 20.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네. 워낙 힘이 좋은 철갑상어를 잡는 일은 양어장 일 중에서도 고강도의 작업으로 꼽힙니다. 횟감 납품은 네. 그 몇 킬로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2kg짜리가 나갑니다. 2kg짜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2kg면 한 60cm 정도 됩니다. 2마리. 네, 2마리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작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조심. 거기 밟으면 상처 나니까. 작업 반장인 놈 씨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작업. 우선 철갑상어를 그물로 끌어올려 크기 선별부터 해야 합니다. 너무 들면 안 돼. 거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 더 내리세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선별 작업. 크기는 2kg 정도지만 힘이 좋아 조금만 방심하면 놓치기 십상인데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좋아. 안도 풀어줘. 하나, 둘, 셋. 하나, 가자. 아, 이거 던지면 안 돼. 화로로 나가야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요거 2kg 딱. 놀라면
벽에 몸을 들이받기도 하는 철갑상어. 몸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잘못하면 코나 허리가 부러지기도 한다는데요. 때문에 한 번에 딱 잡아 올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횟감용은 뭐 크기가 작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큰 거 써도 되는데 보통 이제 4명 와서 보통 회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통 한 1.5에서 2kg짜리를 선호하십니다. 민물장어처럼 철갑상어도 끈적한 점액질을 분비하는데요. 뮤신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진액이 뮤신이에요, 뮤신. 그 화장품의 재료로 쓰인답니다. 이게 달고. 철갑상어는 물 밖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살 수 있는 어종인데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최대한 빠르게 물속으로 옮겨야 합니다. 때문에 화로차로 철갑상어를 옮겨 실을 때까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저 길동으로 갑니다. 강동구 길동으로. 서울 강동구요? 예, 맞습니다. 화로차 하나가 나가기 무섭게 또 다른 화로차가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몇 마리 실어요? 100마리죠. 100마리요? 네, 알았어요. 쏟아지는 주문량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업자들. 자, 이번에는 1.5에서 2kg짜리. 출하량이 많을 때는 종일 찬물에서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고된 작업인데요. 철갑상어는 보양식으로도 알려져 있어 계절이 바뀌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찾는 이들이 많아 더욱 바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단순 작업인 것 같지만 출하 과정을 통해 철갑상어의 상태도 파악한다는데요. 출하할 때 이제 고기 만졌을 때 고기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이제 출하하면서 확인해야죠. 밥 조금 더. 밥 조금 더. 이게 밥을 조금 더 줘도 되겠어서 고기 상태가. 이렇게 잡아야 많이 잡는 거 이렇게 잡아야. 좋아. 오케이. 놈. 네. 힘들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네. 할만해요? 네. 가장 오래 근무해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이 오래 근무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이게 양화장이 워낙 힘들어서 금방 그만둬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양어장에서의 작업.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고단할지 짐작이 갑니다. 수온이 굉장히 차갑고 처음에는 저온인 상태인데 나올 때 되면 고온인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 아, 일하고 나면 아파요? 네, 아파요. 많이 무거워요? 많이 먹고. 철갑상어를 싣고 온 곳은 전라북도 고창의 한 공장. 철갑상어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곳이라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게 그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즙을 생산하려고 지금 1차 추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 재료인 철갑상어 외에도 19가지의 한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얘가 숙장, 백곡령, 대추, 감초, 작약. 한약재와 함께 손질해둔 철갑상어를 통째로 넣고 푹 고아냅니다. 24시간 좀 안 되게 추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20도에서 130도의 온도로 근 하루를 고아 액기스를 추출하는 건데요. 이렇게 철갑상어를 통째로 쓰기도 하지만 귀한 알을 활용한 제품들도 개발 중입니다. 이 캐비어로는 좀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희 또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가라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영양이 풍부하다 알려진 캐비어를 활용한 가공품입니다. 사명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품질의 캐비어를 싼 값에 그 대중들에게 보급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